1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며 수없이 많은 계절을 보냈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흐릿해졌지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끔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을 마주하곤 합니다. 넉넉한 재물을 쌓아두고도 정작 자신의 삶은 기근이 든 것처럼 스스로를 홀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영혼을 학대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시간을 마주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00년의 강을 건너오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독한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그 절약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를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미덕이 그러하듯 절약 또한 그 도가 지나치면 미덕이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도둑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검소함과 인색함 사이에 놓인 그 미묘한 경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검소함과 인색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그 본질적인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라납니다. 검소함은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하여 삶을 단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이지만 인색함은 나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잘못된 전략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에게 사과 한 상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중에는 아주 싱싱하고 빛깔 좋은 사과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시들거나 멍이 든 것도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부터 골라 먹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셈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우니까 라며 멍들고 상하기 직전의 사과부터 골라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한 사과를 다 먹고 나면 처음에 싱싱했던 사과들도 어느새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다 비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맛보지 못한 채 평생 시든 사과만 먹는 셈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며 좋은 것을 뒤로 미루고 당장 싼 것, 당장 낡은 것, 당장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태도는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시든 사과를 먹는 시간으로 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더 나아가 내 영혼에 가하는 조용한 폭력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통장 잔고가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점심 한 끼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몇천 원 차이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돈을 쓰는 게 죄를 짓는 것 같고 손이 떨립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공허와 두려움을 봅니다. 그들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문지기, 아니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우주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이자 삶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낡고해진 속옷을 입히고 이가 나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싸구려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셈이지요. 놀랍게도 세상은 그 신호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인색하게 구는데 세상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헐값에 매겨버린 사람에게는 딱 그만큼의 사람들과 그만큼의 기회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아우라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치를 하라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을 휘감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형편 안에서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비가 아까워 냉골에서 떨며 잠을 청하는 것이 과연 자식들을 위한 희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자 자신의 건강을 해쳐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먼저 보지 말고 나의 기쁨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싼가를 묻지 말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위로인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훌륭한 투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단지 싸다는 이유로 샀다가 구석에 처박아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비이자 내 공간에 대한 모독이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우주는 귀한 것을 귀한 곳에 담으려 하지 깨지고 지저분한 그릇에 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귀한 그릇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그 그릇에 걸맞은 귀한 운과 인연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가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많은 분이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떨굽니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오늘 굶주린 영혼에게 내일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약속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노년의 삶을 황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그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의 끝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빛을 남김없이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앞날을 위해 아끼고 참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라도 예쁜 접시에 담아 정갈하게 차려 먹는 것, 길을 걷다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를 나를 위해 사는 것, 낡은 수건을 버리고 뽀송뽀송한 새 수건으로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이 문장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금은 아픈 고백이자 진실입니다. 스스로를 홀대하는 습관은 결국
주변 사람들마저 당신을 홀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아낄 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품격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이자 처세의 핵심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고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나를 위해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그 흐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꽉 움켜쥐고만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꽉 쥐인 손 안에서 썩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그것이 가치 있는 무언가와 교환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울 때, 고생한 나를 위해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차가운 숫자에 불과했던 돈은 따뜻한 생명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를 춥게 두지 않겠다. 이제는 너를 초라하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와 화해하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이라는 짧은 소풍길에서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들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환하게 밝히는 행복한 부자가 되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가장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두 번째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흐르지 않는 돈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독이 되는가에 대한 문장들입니다. 관계의 거리와 처세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찬찬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창밖의 풍경이 계절의 옷을 갈아입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돈과 사람,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에 관한 것입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과 같다고 말입니다. 피가 한 곳에 머물러 고이면 결국 썩게 되고 몸을 망치듯 돈 역시 제자리에 멈춰서서 흐르지 않으면 그 주인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제가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는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눈빛이 메말라가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돈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문지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돈은 본래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들은 돈을 가두어 두는 것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돈을 적절히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를 즐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타인과의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주변을 돌보는 온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내 주머니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인색한 사람 곁에는 따뜻한 온기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손을 떨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의 맞은편에는 진심을 담은 대화가 오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느라 주변에 베풀지 않는 노인 곁에 남는 것은 그를 향한 존경이 아니라 그가 남길 유산을 기다리는 자식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계산적인 지인들 뿐입니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는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쥔 주머니가 언제쯤 열릴지 혹은 언제쯤 주인이 바뀔지를 가늠하며 곁을 지킬 뿐입니다. 잠시 길가에 멈춰 서서 나의 그림자를 내려다 봅니다. 침묵.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인색함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나에게 보내주는 운기, 즉 좋은 기운의 통로마저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바다에 닿고 바람이 불어야 씨앗이 퍼지듯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이 나에게로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손에는 새로운 선물이 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처세가 중요해집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타인과 마주 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윤활유 중 하나가 바로 적절한 배섬입니다. 내가 먼저 차값을 내고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존재를 따스하게 각인시키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의 잔고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 노년을 보내는 것만큼 고독한 일은 없습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부릴 줄 안다는 뜻이고, 부린다는 것은 곧 필요한 곳에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법을 배우지만은 늙어서는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마음으로 내어주느냐에 따라 그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 털터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위를 지키되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여유를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내가 꽉 쥐려고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손바닥을 펼쳐 가만히 두면 오히려 바람처럼 머물다 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가두어 두면은 그것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데 사용하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외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색함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의 영혼마저 좁은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지폐들만 가득할 뿐 사람의 온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고독을 느낍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 곁에는 늘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려놓기와 나누기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처세입니다. 처세는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중심에 돈에 대한 철학이 서 있어야 합니다. 돈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물이 약취를 풍기듯 고인돈은 사람의 성품을 고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맑고 투명합니다. 그 주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모여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라도 필요한 곳으로 조금씩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의 노년은 풍요로워집니다. 가끔은 혼자 조용히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아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누구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는지 되짚어 봅니다. 대단한 기부나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누군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기분 좋게 건네는 찻값 한 번, 이런 작은 흐름들이 모여 나의 운을 만들고 관계의 숲을 이룹니다. 인생을 충분히 오래 살아온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힘인 줄 알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남긴 온기의 흔적들 뿐입니다. 돈은 그 온기를 전달하는 가장 구체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의 크기를 줄이고 배템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보다 타인을 위해 쓰는 돈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돈을 지키는 문지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 같은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아주었는지 무엇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억할 뿐입니다. 가을산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정성껏 키워온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냅니다. 그 내려놓음이 있기에 나무는 죽지 않고 다음 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계절이 오고 비워야 채워지는 이치는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돈의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당신의 관계를 지키며 결국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인색함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배뜸의 환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자가 가방을 너무 무겁게 채우면 길을 걷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방을 가볍게 하고 만나는 이들과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며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삶을 살아낸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따뜻하고도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돈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을 약으로 쓰고 꽃으로 피워내십시오. 당신의 손을 떠난 돈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웃음이 될 때 그 돈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고스란히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와 당신의 마지막 뒷모습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입니다.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마음과 온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오래도록 흐를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돈은 독이 되지만 흐르는 마음은 생명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을 돌아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가끔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은 문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주변에 늘 따뜻한 사람들과 맑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긋는 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선을 너무 좁게 그어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넓게 선을 긋고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며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섭니다.
주머니는 가볍게, 마음은 무겁지 않게,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려 합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 지치지 않으며 오직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처세이며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고 믿습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이 문장들이 당신의 마음에 다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의 이야기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혈액이 막힘없이 흘러 당신의 삶 구석구석의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인색함의 악취 대신 베뜸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일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란 말처럼 우리의 마음도 돈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잘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떫은 맛이 사라진 달콤한 열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사유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늘 따뜻하십시오. 그리고 늘 흐르십시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내며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 그리고 제 자신도 수없이 되뇌었던 말은 바로 나중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직장에서 은퇴하면 혹은 통장에 이만큼의 숫자가 찍히면 그때 가서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고개를 넘어와 보니 알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완벽한 나중이라는 순간은 슬프게도 우리 인생에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라는 환상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담보잡히며 살아갑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에 속아 현재의 갈증을 억누르며 먼 미래의 샘물만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gat혀버린 우리네 삶에 대해 그리고 그 빗장을 열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혼자 남은 한 늙은이가 창가에 앉아 적어 내려간 고백에 가깝습니다. 제 삶의 궤적 안에서 목격한 그 뼈아픈 허무함을 여러분만큼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게는 아주 오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독하리만큼 근면했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어서도 구멍난 내복을 기워 입고 한겨울에도 난방비가 아깝다며 집안에서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지냈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그러면 남은 인생은 정말 왕처럼 살 거야. 라고 말이죠. 마침내 그가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고 여행사 예약을 마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를 보러 갔을 때 저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았던 그 수십억 원의 숫자가 지금 그에게 물을 한 모금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그토록 꿈꾸던 바다를 보지 못한 채 병원 천장의 하얀 불빛만을 바라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저는 더 아픈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껴서 남긴 유산을 두고 자식들이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모았는지 어떤 고통을 참아냈는지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겨진 숫자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하기 어려운 하지만 꼭 드려야 할 진실 한마디를 건네고 싶습니다. 사실 당신이 평생 자신을 학대하며 아끼고 남긴 그 돈은 당신이 죽고 나면 자식들의 싸움터가 될 뿐입니다. 그 돈은 당신의 고귀한 희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짜 돈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쓰디쓴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100년 동안 목격해온 인생의 민낯입니다.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갈 때는 정말 빈손입니다. 저승길 노잣돈조차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운명인데 우리는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만 있는 것일까요? 친구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내의 모습도 잊히지 않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들이 뭉치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사준 비싼 한복, 언젠가 좋은 곳에 갈 때 입으려 아껴두었던 고급 코트들이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옷들은 이제 헌옷 수거함으로 혹은 누군가의 걸레로 변해갈 처지였습니다. 평생 아끼기만 하다가 빛 한번 보지 못한 그 옷들이 마치 그 친구의 이루지 못한 행복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을 쓰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한 기억으로, 나를 향한 자부심으로, 그리고 삶을 견디게 하는 따뜻한 추억이라는 형태로 내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나만의 무형자산입니다. 반면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은 결국 남의 돈이 됩니다. 노후 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100% 압류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오늘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막일장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며 결승선만을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너무 늙고 병들어 있습니다. 꽃은 봄에 피었을 때 향기를 맡아야 하고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셔야 갈증이 해소됩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비싼 산의 진미도 그림의 떡일 뿐이고 다리가 아프면 아무리 멋진 풍경도 고통일 뿐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는 것,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쇄감은 미덕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나 자신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온기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학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중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장롱 속에 아껴둔 그 좋은 옷을 오늘 입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껴두었던 그 예쁜 찻잔을 꺼내 차 한 잔을 드십시오.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라는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해 오늘 그 잔을 쓰십시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존중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소풍을 거의 다 마쳐가는 이 늙은이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꽃처럼 보입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 찬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춥게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배고프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오늘 하나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주인을 닮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옹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쥐고 있으면 돈도 함께 쪼들립니다. 하지만 주인이 넉넉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흐르게 하면 돈도 친구를 데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부의 선순환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멈추려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웃었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며 얼마나 나 자신에게 친절했느냐는 기억뿐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오늘이 나중에 저당 잡히지 않는 찬란하고 향기로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시오. 어느덧 이야기를 맺을 시간입니다. 긴 시간 저와 마주 앉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물결이 일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혹시 남들을 챙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은 춥고 배고픈 곳에 홀로 두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라는 사람을 위한 정성 어린 환대를 한번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장 아끼던 찻잔을 꺼내 나를 위해 차를 우려내는 그 마음, 그것이 삶의 품격이자 나를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편안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소한 진심이 담긴 댓글은 이 공간을 지탱하는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만약 이 대화가 다시 찾아오고 싶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자신과 화해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